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시민노동법TV 윤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사관계의 출발점이자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 간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기본 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조항이 생기고 우리 사업주분들 근심거리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일선에서 만나본 사업주분들, 특히 영세한 규모의 사업주분들이 의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길 꺼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근로기준 이상은 보호를 받게 되는데 반해 사업주의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또는 잘못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금품을 청구받게 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금,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기간이나 임금에 대한 약정, 연차 등 권리관계에 있어서 노사 양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 이후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게 되니 노사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할 문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이라는 대가를 조건으로 근로자는 노무 제공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이며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근로계약서를 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항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변경의 경우 또한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시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또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또 어찌 보면 어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나서도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고의로 받아놓고 안 받았다 하는 근로자도 가끔씩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수령 확인을 받아두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계약 기간인데요. 제가 지금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2장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 하나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되어 있지요. 우리가 흔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 그러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 다른 말로 정규직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기간 빼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것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는 얼핏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근로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양식 자체는 사용자가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계약서에 사인하려고 보면
구두상 근로계약 조건을 얘기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 근로계약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간 만료로 책상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 기간을 살펴본 후에 서명을 하고, 그 근로계약 기간이 당초에 노사가 이야기했던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또한 필수 기재 사항이니 이 부분 또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겠고요. 다음으로 근로계약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소정 근로시간, 근로일, 휴일, 임금, 연차, 휴가 등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별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무 시간과 주당 근무일, 임금 등은 2번, 3번 다시 살펴보아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주분을 봤어요. 법정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건 이분이 잘 아셔요. 잘 아시고, 그래 이분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법정 기준에 맞춰서 정하고, 월 임금은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300만 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장 실제 근무 시간은 9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하고 주 6일을 근무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여 이 경우 실제 근무 시간은 하루 9시간 주 50시간 사업장으로 주당 14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노동부 표준 양식 근로계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기재하기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따른 이 사업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 40시간 근로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시급 통상임금은 14,354원이 되었고, 이 경우 주당 14시간 연장 근로가 발생하여 한 달은 4.345주로 보면 한 달의 연장 근로 시간은 60.8시간, 연장 근로는 50% 가산 지급해 주니 월 연장 근로 수당 130만 9,084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만일 이 근로자가 퇴사 후에 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3년치 연장 근로를 청구한다면 미지급 임금 총액이 얼마이며 근로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이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는 어떤 참사가 벌어질까요? 그런데 실제 이런 어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이것은 결국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근로시간, 주 근무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서라면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제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제재 조치로 금기법에 따른 벌금 500만원 이하와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사실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지만 실제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비교적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형사처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고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과태료지만 금액적으로는 벌금에 비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흔히 일용직 근로계약이나 아르바이트 계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과태료가 약 한 20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명교부 의무,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미작성 시 사용자에 대한 지지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문제는 단순히 생각해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보여질 수 있고, 실제 많은 사업주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을 하더라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을 떠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노사 양 당사자가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사업주분들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